제 전공은 원래는 저 학부 전공은 원래 통옥이고요. 근데 석사, 박사를 체육사로 했는데 그 중에 무예사가 제 전공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우리나라 체육이라는 분야가 특히 공립대는 체육 학교 교육 틀이 언제 생겼냐면 일제 강점기 끝나고 그 다음에 미군정 시대 때 생겼기 때문에 서양 체육 위주의 어떤 그 체계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히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체육과 교수들인데 선생님들인데 한국의 체육보다는 서양 체육에 더 익숙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많이 좀 하고 싶었고 아까 한번 말씀드린 같이 저는 이제 김재인 홍심정에서 그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올해 초에 그러니까 작년 말쯤에 이제 새 사두님이 되시면서 안에 그 사무실 정리하다가 보니까 뭐 하나가 나왔는데 되게 이쁜 게 나온 거예요.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그러고 하는데 옆에 있던 분이 구잡스럽게 이런 것 이러고 그러길래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모아뒀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1903년 김제 홍심정 시작하는 의미고찰인데요. 그게 보니까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게 1903년이더라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같이 국궁이라는 우리 활쏘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체 문화죠. 너무나 유명한 뭐 동이종 얘기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인민열한 때도 우리나라의 가장 장기는 활이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해서 기록도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게 신체 문화고요. 근데 거기에도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스포츠 하면 서양 문화를 하는데 가장 스포츠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또 우리의 활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 편사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아까 말씀드린 시지를 연구하면서 기록인데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스포츠 기록학회 그 학회장한테 물어봤어요.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야? 그랬더니 나중에 그 경기 규칙을 발휘할 수 있고 기록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그 다음 모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상 이제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를 계속 고민하다가 조금 이제 솔직히 그게 좀 엉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아까 다 아시겠지만 시지라는 게 보니까 이 시험단 본다는 시지도 있고 활 시지 아니면 획기 아까 말한 인천 쪽에 획기지지 여러 가지 말들이 쓰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뭐가 정식이야라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활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그리고 교통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다양성을 품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건 제 유추입니다. 우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획기지 그러니까 시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현재 활문화의 과거를 아는 것인데 우리 활문화에 우리가 다들 여기 보시면 다 화를 내신 분들 그러지만 화를 안다고 하지만 저는 매번 만날 때마다 화를 제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뭘 알 수 있는 거는 그 기록인데 그 기록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이 이 시지를 연구하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를 제대로 알고 미래를 유추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시지를 하면서 연구하면서 잘못 생각했지만 변천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 변천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전혀 자료도 없고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저는 이번에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연구를 시작으로 진짜 연구 시작의 어떤 문을 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제 천홍정이 제가 말한 이제 천홍정은 제가 속해 있는 게 홍심정인데 홍심정이 원래 명칭이 천홍정이었더라고요. 그리고 25년 정도까지만 해도 천홍정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홍심정은 나중에 이제 바뀌어서 그런데 글쎄 여러분들 아까 하계사님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활문화가 되게 성행했지만 가부개혁 이후에 무과가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든지 시험을 통해서 다른 걸 올라갈 수 있는 계기였는데 시험 볼 대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쇠퇴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까 했지만 1998년 독일의 황태자가 오면서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다시 고종께서도 황학정을 다시 얘기하면서 활문화를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된 그거거든요. 1903년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기 보면 전주부 3사정인데 다가정, 읍양정, 군자정이 주체한
편사가 아닐까라고 솔직히 유출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전주만 아니고 다른 적도 모였었나 생각했는데 거기도 그렇게 하기엔 좀 너무 좀 약간 자료 적어서 약간 거기서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 그 1903년 걸 보기 전에 그러면 우리나라 시지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봤더니 뭐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향적 개혁지라는 게 있었고 정치적 고풍이 있었고 그다음 조선 말기에 이게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한국 체육회에서는 체육박물관을 지으면서 그다음 여러 가지 유물들 정리하다가 저한테 유물을 고증하라고 보냈던 게 마침 제가 보기엔 그 진남정 쪽에서 있던 시지 같은데 그게 저한테 그 고증이 와가 제가 연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건 향적 계획지인데 이건 제가 봐도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봐서는 뭐 그 합도 있고 그런데 보면 여기가 보니까 16개더라고요. 15개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이게 무언가 좀 더 맥락을 봐야 되겠는데 저도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현재 그 국궁신문에서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가 시지와 가장 유사한 어떤 최고 오래된 기록은 이건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정주시대 고풍입니다. 고풍은 이제 제가 글씨 잘못 쓴 게 뭐였냐면 여기 보면 어사죠? 어사 유엽전인데 정조가 쓰신 정조가 쏘신 활을 기록인데 보면 참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기 보면 관과 변을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지금 관역만 맞으면 그냥 1점인데 그 당시는 구분을 했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하게 어떤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관은 2점, 변은 1점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분으로 해서.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이게 저희 홍진경 시지입니다. 쭉 봤더니 이렇게 처음에 보면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해요. 조그마한 홍지 안에 뒤에 노란지가 합지해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뒷면이 있는데 다시 보면 이쪽은 보니까 태인 관덕정이에요.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김제 천홍정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원들을 하고 이렇게 이제 화살을 마친 거를 이렇게 꺽쇠 표시로 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보니까 짧길래 한숨만 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보니까 여기 보면 의중 사법 삼순이다 정삼순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체크하는 이게 삼순이더라고요. 벌써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전주부 삼사정이 다가정하고 의배한정 군자정이 거기에서 어떤 도와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역은 다가정을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김제 천홍정하고 태인의 관덕정이 둘이 시합을 해서 삼순 시합을 해서 김제가 32시를 맞추고 그다음에 태인의 관덕정이 29시를 해서 결국은 천홍정이 이겼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전주부 삼사정 사장 영감시 그럼 여기가 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벽양읍 교음 서로 무예를 했는데 설치에서 한 곳은 다가정 관역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가정에서 했나 보다. 지금 현재 천안경 위치가 다가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기가 참 제가 이쪽 분야를 공부한다면서 참 이 활이라는 걸 몰랐던 게 뭐냐면 천안경에서는 아직도 이걸 표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표시를. 여기 보면 꺽쇠 있잖아요. 꺽쇠가 있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꺽쇠가 한 번 맞춘 건데 연결된 건 한순 때 쏘는 거고요. 이건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1순 때 한 발 맞히고 2순 때 두 발 맞히고 한 발 맞히고 3순 때 두 발 맞춰서 네 발 맞히는 합의.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분은 1순 때 세 발 맞히고 이거는 불이죠. 2순 때 한 거 못 맞히고 3번에 한 번 맞춰서 결국은 사중하신 거고. 뭐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에는 이게 25년 왜 제가 25년을 얘기했냐면 그리고 여기 보면 김제 천홍정 부족 삼식 뭐냐면 이 빨간 것이 아까 태인의 관덕정 했잖아요. 관덕정과 비교해 보면 세 개 부족하고
비 태인 관덕정 가 삼시 이것이 뭐냐면 이건 천홍정 것이 더 3점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시지가 저희 그 홍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하전 뭐라고 써 있고 다가정 사두 수결돼 있고요. 또 행하 얼마를 군자정 사장 김 누구씨가 이렇게 했다고 하고 이렇게 의병적 이렇게 해서 아마 전주 삼정의 사장들께서도 이렇게 후원을 해서 아마 두 정이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천양정 시지인데 이때 보면 이게 이제 28년도에 전 조선 궁술대에서 보면 여기서 시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 표기가. 그리고 저는 그래서 28년 전까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작년 거 거기서 쓴 거예요. 여기도 보면 똑같이 돼 있죠.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놓쳤던 게 그냥 기록만 가지고 봤더니 그거 물어보지 않았더니 전 이거 다음에 다른 것이 나온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방법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받았던 것이 34년 전 조선 궁술대회 시지인데 여기 보면 이제 전 조선 궁술대회라고 획지라고 써 있죠. 그래서 보성 청학정 뭐 쭉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 당시에 그 청학정이 언제 만들었다 그랬죠? 그때 30 몇 년도 있죠? 이거? 네. 아니 33년도에 보성이 청학정이 만들면서 그 철도가 나면서 여기를 아마 약간의 그 홍보 차원에서 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간에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보면 각 순마다 또 몇 중에 맡은 걸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체가 그러니까 전 조선 궁술대회 회장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윤사부님 하시겠지만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냥 국궁신문에 있는 것만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 심고정에서 했던 거를 가져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장 찍은 게요. 이게 36년에서 아마 이때부터는 어느 도장 찍는 게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꺽쇠가 아니고 도장 찍는 어떤 전체적인 룰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도 보면 이제 이거는 아마 제가 그때 몰라서 그런다고 이건 다른 거죠. 다른 지역, 다른 에서. 처음에 저희가 발견했을 때 그 사진이 피라정이가 예. 사진 찍었을 때 그 사진. 그 사진이죠. 예. 그러니까 약간의 두 개가 다른 시즌인데 제가 똑같은 시즌인 줄 알고 좀 오해해서 글 쓴 게 좀 있었고요. 이거는 아까 그 전에 했던 아까 보성했던 거랑 같은 스타일로 써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광복 이후 시즌을 보니까 제가 그때 저에게 왔던 것이 59년도 64년에서 한번 볼게요. 59년도 시즌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때는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줄을 쳐서 이렇게 지금 형태 같이 나왔는데 줄을 쳐서 놓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중자는 표시 다게 하려고 이렇게 그 가운데 네모난 거에 중자를 써서 찍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64년도 보니까 여기 64년도 보니까 거의 여기는 같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또 이제 여기서 보면 다양하게 바뀌어요. 중자가 또 이렇게 동굴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거는 어디냐? 어디 거지? 천양전 궁두대였고 그 다음에 70년도 시지인데 여기서는 보니까 갑자기 중자가 동굴배기 없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하고 또 이제 보게 됐거든요. 아까 공사님 하셨던 70년도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근데 이건 재밌는 건 대천에서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여기 보면 친목대회인데 여기서도 보면 또 아까하고 좀 내용 다른 중자에서 동글뱅이 하나 더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여러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거의 보면 그래도 손으로 그린 거더라고요. 이 틀 자체가 그때는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때는 인쇄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이런 형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태는 뭐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 제가 처음에 신경 써서 여기는 보면 중자가 그 정도 있지만 안에는 중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동굴배 중자와 중자가 따로 그걸로 했지 않았나. 아마 좀 이따가 윤 사장님이 하신 거에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형씨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재밌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몇 번째 화살에 맞은 데까지 정확히 표시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쇄기 나오기 만들고 물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만 봤을 때는 이렇게 변천인가라고 생각했더니 변천이 아니고 이런 처음에 아까 일제 강점기 때쯤에 이런 틀이 만들어지고 그런 어떤 그 표시하는 거는 각 지역마다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니까 아까 저 변을 쓴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제가 여기를 글 쓰고 준비한 거하고 여기 와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결론에도 제가 있었는데 시지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했지만 시지는 과거와 현재를 공유한다고 했는데 뭐냐면 아까 이제 누가 있지만 여기서 예전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형님이 이제 화를 내신 지 꽤 됐는데 저희 그 홍심정 그 시지를 보다 보니까 저희 형 이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현재 활 쏘시는 분과 과거에 활 쏘던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계기가 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서 이제 김제 홍심정 거를 생각할 때 뭐냐면 저희는 갑오경장 이후에 활을 멈추고 물론 이제 1898년에 고종이 얘기했다고 해서 지방까지 탁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갑오경장 이후에도 활 문화가 쇠퇴했지만 어느 정도는 그 유지되지 않았는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 홍심정의 그 시지라고 갖고 있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간이 상징 표시했다는 것은 이제 저도 이제 그거 궁금한 거죠. 처음에 물론 그 임금 그 고풍에서는 변관을 써서 아니면 각 순에서 몇시 이렇게 썼는데 왜 꼭 이걸 썼을까라는 걸 생각도 해본 거죠. 그 다음에 시지가 변한 이유. 전 제일 고민했던 게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서양의 양군과 우리의 그 국군과의 차이를 얘기할 때 서양은 경쟁을 더 경쟁화시킨 것이 서양의 양국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타겟 안에 타겟이 있잖아요. 그 시점부터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거기에 몰입해서 그 안에만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활은 무조건 관역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역도 보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더 보는 경쟁이 돼 덜 경쟁화 만든 게 우리의 활이 아닌가.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는 수양적인 의미가 있어서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제가 솔직히 학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제일 중요히 아까 했던 게 그리고 이제 조선의 공술의 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편전 얘기 나오는 장안편서에도 보니까 뭐 이쪽에서는 변이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기생들은 관중요하고 하는 거 봐서는 관중과 변이라는 개념은 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만 썼는지 그 의미 같은 것들을 찾는 것들이 아마 제가 항상 생각했던 동양의 스포츠가 갖고 동양의 시체 문화, 스포츠 문화가 갖고 있지만 좀 더 경쟁이지만 또 나를 보는 어떤 국궁이 다른 나라와 구분할 수 있는 우리 문화를 만드는 그런 의미가 이런 거에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시지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아까 이제 여기서 시지를 만들 때 이제 사흘 걸리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시지의 전통이 어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편한 게 들어가는데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오늘 그러다가 아까 이제 아까 기증하시고 그 시지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불편하지만 멋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지를 만들고 또 보관했던 걸 우리가 다시 본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분야로서의 어떤 새로운 시대로서의 그 문을 여는 시기인데 우리가 과연 국궁이 서양의 양궁과 구분했을 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아까 제가 있지만 시지가 왜 아까 그렇게 변했는지를 어떤 그런 변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화를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